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장영신 제1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방문이 있었죠. 이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전달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 주가의 어떤 기관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그다음 하반기 어떤 기대감에다가 이제 신정부의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영신 차관이 이제 바이오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행시 뭐 35기인가요? 66년생으로 해서 산업 이제 통상자원부에 뭐 계속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산업혁신 성장 실장을 하다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퇴임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죠. 행시 35기에다가 경희대 뭐 경제학과 출신의 미국에서 좀 뭐 계셔서 이제 국제 감각도 좀 뛰어나서 이 투자 유치 이런 쪽에도 상당히 좀 뭐 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 1차관이 셀트리온을 방문해서 이제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뭐 기아 이쪽에도 방문해서 투자 관련되는 부분을 좀 이끌어내었죠. 그래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정부의 어떤 신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투자애로 간담회도 뭐 개최했고요. 그래서 바이오를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를 전달하고 셀트리온도 이제 방문하면서 이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라인도 한번 지켜보면서 그동안의 어떤 셀트리온 유럽 미국에서 어떤 선지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들과 향후에 기업의 어떤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좀 했지요.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되기 전에도 계속 이제 이 바이오에 관련된 어떤 전폭적인 지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뭐 컨트롤 타워라든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분이 이제 기술혁신 이제 펀드 조성을 이전에 또 한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임상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금 지원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요. 그래서 뭐 메가 펀드 조성을 언제쯤 한번 제대로 또 새 정부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실질적인 어떤 기대감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을 방문했다는 말은 그만큼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과 향후에 될 어떤 중심축이 그대로 좀 가주기를 좀 바라는 어떤 입장이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레큐로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뭐 식약처에서의 어떤 조건부성인가 이후의 어떤 코로나 어떤 치료제 어떤 처방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이제 차별적인 어떤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없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 이제 끝까지 실질적인 어떤 바이오 분야에서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떤 자국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을 코로나 때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면서 확실하게 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은 미리 이제 사실 이게 시차적인 어떤 흐름으로 선점해 있으면 후발주자가 뭐 들어갈 데가 없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염병 질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서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항암제,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RNA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 기술 개발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을 대기업들도 많이 이제 뭐 롯데라든지 SK에서도 이런 어떤 지원 관련되는 부분을 삼성에서도 하듯이 기존의 기업들이 제대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부분은 최근에 좀 이제 반등이 어제 좀 이제 5% 이상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령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제 본래 이제 하반기 쪽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 CTP 16 관련되는 부분 포함한 1601억 정도의 공급 계약이 이례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뭐 기말이라든지 월말 쪽에 항상 헬스케어 쪽 체결 공시가 떴는데 이번에 좀 차별화된 모습인데 향후에도 몇 달 이내에 다시 추가적인 부분이 공급 계약이 나오겠다는 말은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과 어떤 기대감이 지금 있는 좀 상태죠. 그리고 이제 다올 투자증권에서 뭐 이야기했듯이 기존의 램시마 그 다음에 트룩시마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도 지금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제품의 어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좀 확보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하이자의 어떤 제품과의 어떤 격차가 지금 줄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반기로 갈 때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고마진 신제품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작년 3분기 올해 1분기 어닝 쇼크에서는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도까지는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근데 목표가는 안 오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이제 이 기관들의 어떤 리포트에서 가장 큰 것들은 실적들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매수의 어떤 부분과 목표가를 조정하고 있다. 우리 국내 기관들은 뭐 이런 공격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가 좀 더 이렇게 많이 나와서 너무 단기적인 한 6개월 이내, 1년 이내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시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사실 뭐 2025년도 즈음에 보면 바이오시밀러가 또 한 번의 어떤 이제 좀 전환기에서 대응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셀트리온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이제 중요한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하반기에 직판 관련되는 부분 전환으로 수익성 어떤 전환 관련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소화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거기에 따라서 재고 소진에 따라서 또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이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는 있을 거고요. 뭐 신규로 이제 뭐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나오는 부분들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어떤 선순환이 헬스케어가 얼마만큼 좀 선전하느냐 계속 봐야 되겠죠. 헬스케어가 1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램시마 SC라든지 트룩시마 이런 부분이 성장세가 계속 나올 것 같다. 하반기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 지금 증가해서 160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고마진 정도 형태가 예상이 되는데요. 요것도 한 7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램시마 IB제형 같은 경우에는 뭐 처방 점유율이 지속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가격 인하 정책 이걸로 좀 경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어떤 위축이 조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 연결 매출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60% 중후반 정도 나올 만큼 헬스케어의 어떤 하반기 흐름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한의 이동건 이제 연구원이 대표적으로 항상 실적 베이스로 항상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하는데요. 이 8만원대, 저는 한 10만원대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장기 어떤 라인들은 보실 수 있다. 그래서 5만원권 뭐 이하 뭐 이 부분 가격에서는 상당히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어떤 구간으로 항상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작년에 이제 5월달 이후에 재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가능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 고점 대비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어떤 수급 불안들도 계속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매도 잔고액 규모가 가장 큰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 규모가
예, 5천억대 중반 정도가 20일 기준으로 나왔고요. 공매도 이제 재계정 공매도 수량이 좀 감소는 했습니다만 장교 규모가 예, 주가 하락으로 이제 뭐 급감한 어떤 결과이다. 그걸 보시면 셀트리온에도 공매도 잔고 규모가 예, 공매도 재개전에 뭐 이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예, 5월 20일 보시게 되면 주수가 많이 좀 이렇게 잔고액 자체가 줄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은 이런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어떤 종목이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보면 공매도 잔고가 이제 오히려 좀 늘어나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늘어나 있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부가 이제 뭐 MSCI 어떤 선진국 지수 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공매도가 어떤 선순환보다는 수급에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때문에 지금 이 부분 하는데요. 재개도 중요합니다만 재개 전에 그동안에 왜 이렇게 시스템적인 어떤 부분의 어떤 보완과 해외에서 강력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뭐 무차입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전사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하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제도화를 시키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 매도와 이 반도체주들 SK하이닉스가 좀 급락하면서 이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강보 합세 흐름이고요.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예, 매수세, 개인들은 이제 계속 이제 매도세 좀 올라오니까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공매도 관여 비율은 이제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헬스케어하고 이제 제약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 공매도 매매 관여 비중이 높은 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 6만 원대 라인들 왔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약도 마찬가지로 23% 오늘 좀 더 늘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선 타고 있는데요. 내일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이제 5선 타면서 이제 21선 이제 부근 이제 15만 원대 중반에서 16만 원대 요 라인을 좀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이제 뭐 14만 원 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올려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면서 좀 안착하는 흐름이 어떻게 좀 나오는지가 향후에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